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2세션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의 과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주제에 관해서 저희가 다루게 될 제2세션의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정선주입니다.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중재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주제는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내용인데요. 선택적 중재합의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 계약 조건에 이게 이제 들어가서 문제가 된 쟁점입니다. 2017년도 국가계약법 개정에 의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전히 선택적 중재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 20년 가까이 이 주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요. 오늘 여기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이 주제가 깔끔하게 정리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주제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인하대학교 장재영 교수님이시고요. 토론을 맡아주실 두 분은 법무법인 바른의 강상덕 변호사님과 세종대학교의 최승재 교수님이십니다. 저희가 두 주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각 주제마다 한 50분 정도 시간이 있고요. 사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순조롭게 원활하게 학술대회가 진행이 돼서 정시에 마칠 수 있는 것이 사회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각 주제당 한 50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발표자들께서는 한 20분 내지 25분 발표해 주시고 토론과 답변에 한 15분 정도, 그 다음 나머지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재영 교수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장재영 교수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데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선택적 중재 합의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2004년도에 선고가 된 이래 쭉 그 뒤에는 이제 특별한 변화가 없이 실무의 하나의 기준으로서 작용을 해왔습니다. 2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발전이 있었고 변경이 있었는데 이 대법원 판례만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택적 중재 합의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대법원 판례의 변경의 필요성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중재 제도는 ADR로서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건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핵심적인 기능은 전문성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엄격한 실체법 적용보다는 형평과 선에 따른 결론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또 우의적 판정이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조정이나 다른 분쟁 수단이 갖지 못하는 종적인 성격이 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재가 단심제로서 더 이상 불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재는 굉장히 국제적인 거래에서 더욱더 활발하게 작용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정제 제도와 마찬가지로 중재도 원래는 국가 권력을 피하기 위해서 자치적인 수단으로서 하는 제도로 발전이 되어 왔는데 그러자 당연히
국가 권력으로서는 완전히 벗어나는 자치를 허용하기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어떤 재판 청구권 포기되거나 국가 권력, 즉 법원의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자치적인 완전한 자치적인 것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적 중재 조항이라는 것은 그 용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신 것처럼 중재 이외에 다른 분쟁, 즉 조정이나 판결이나 이런 것을 선택적으로, 즉 단계적 또는 예비적, 병렬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선택적 중재 조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가 된 유형은 보시면 조정 또는 중재만 이렇게 규정할게요. 두 번째는 조정 또는 중재를 일단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조정을 선택을 했을 때 그 조정에 불복할 때는 소송으로 가는 제2유형이 있습니다. 이 제2유형이 우리가 2004년도 대법원 판결이 바로 이 제2유형에 대한 판결 제3, 그거는 이제 제3유형, 제4유형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는 제4유형, 2004년도 판결이 바로 제2유형에 대한 판결인데,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굉장한 토론과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그 뒤에 이제 회계 예규가 바뀌면서 병렬적으로 중재조정 소송을 병렬적으로 규정을 한 그런 유형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4유형으로서 판결과 중재를 그야말로 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4유형, 그 다음에 특수한 계약 특수 조건에 규정이 된 제5유형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형별 내용이라든가 분석은 내용은 이제 거기에 있는 상세한 내용은 발표문을 참조하시면 되는데, 제1유형 조정 또는 중재만을 규정을 했을 때도 이걸 선택적 중재 합의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선택이 아니고 그야말로 중재를 할 수 있는 합의가 있는 걸로 보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계적이든 병렬적이든 판결이 없을 때는 조정 또는 중재만 있을 때는 중재 합의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찬성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물론 이제 대법원 판결 중에는 제1유형도 무효라고 판결한 판결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이제 분쟁 방법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단계적이다. 조정 또는 중재만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의사 해석 문제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럼 조정을 선택을 했는데 안 됐을 때 다시 중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걸 선택적으로 본다면 좀 곤란하겠죠. 우리가 분쟁 조항이라든가 약정을 해석을 할 때는 그 약정의 내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런 조항을 두게 된 경위, 구체적인 사정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서 이런 조항을 두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정 또는 중재만 해결 방법으로서 했을 때도 역시 이걸 선택적 중재 조항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조정도 할 수가 있고 중재도 할 수가 있다. 그럼 조정을 했는데 안 됐을 때는 그 다음 중재를 할 수도 있는 게 당사자의 의사 아니냐. 마치 우리가 이제 소송법상에 이의 신청하고 그 다음에 불복의 소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을 때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신청을 했다가 잘못되면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다를 게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학설상으로는 중재 이런 선택지 중재 합의를 검증하는 검증론, 규정론 논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검증설의 중요한 논거는 뭐냐면 당사자 의사 표시에 합치가 된다. 또 서면으로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의 포기가 전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정론은 학설상으로는 소수설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설은 유효하다는 긍정론에 입각을 하고 있는데 2003년, 2004년도 판례는 그 당시에 학설이라든가 하급심 판결에 그런 유효하다는 흐름에 거꾸로 역행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2004년도 대법원 판결은 좀 이따 분석을 해보지만 과연 그게 처음에 판결의 의도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 된 뭔지는 달리 파악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정론의 가장 큰 근거는 중재법에 재판을 배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중재이기 때문에 특히 선택적으로 했을 때는 재판을 배제한다는 그런 중재로 합의로 볼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논점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부정론에 따르면 복잡한 문제가 또 여전히 남아있다. 선택에 관련된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의사 해석이 이런 선택적 중재 조항을 뒀을 때 조정이나 중재뿐만 아니라 판결까지도 다 가능하지만 중재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의사가 있다면 일단 중재 합의 자체는 존재를 하고 또 유효하다. 그런 전제 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선택 문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다시 이제 뒤에 먼저 보시면 2003년도, 2004년도 판결은 뭐냐면 결국은 이런 선택적 중재 조항이 있을 때 일반 당사자가 중재를 선택을 해서 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에 임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런 대법원 판결의 판지를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그러면 이의가 없다는 것은 즉 이의가 있는 건 해제 조건으로 유효하다고 본 거냐. 그렇지 않으면 육도이용관리법상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처럼 허가 없이 매매를 하면 무효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효고 따라서 나중에 분쟁에 임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때 가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라는 유동적 무효가 이 두 가지 방향이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의 판결은 아마 일단 합의는 있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는 곤란하다라는 어떤 해제 조건부 유효론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05년부터 약간 변질이 되면서 결국 뭐냐면 이거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즉 재판을 배제한다. 즉 판결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확정적인 중재 합의가 볼 수 없다. 즉 전속적 중재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다는 논리로 변경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무효라고 하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무효라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그때는 유효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유동적 무효라는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재법에 그 3조의 중재라든가 중재 합의의 정의를 가지고 과연 재판을 배제한다는, 즉 전속적 조항이 아니면 무조건 불법으로서 무효냐, 즉 강행 규정이나 반사회 질서의 조항이냐, 그런 무효의 합의다 이렇게 보기는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일단 유효한 합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재를 선택을 하면 된다. 그럼 선택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거꾸로 다시 선택권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해결이 또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논자는 이것을 선택권자라든가 선택의 선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인 것이 그렇게 상세하게 규정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약관이라든가 부합 계약으로서 약관에 규정됐을 때는 그 효력에 대해서 부당한 우월적 한쪽 당사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 설사 어느 한쪽이 중재를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부정해야 될 때가 있고 소송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중재 합의의 항변을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선택적 조항을 두게 된 여러 가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두게 된 경위, 그 내용을 떠나서 이런 구체적 사정까지 감안을 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10년의 대한상사중재원의 해결 사례를 보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누가 중재 항변을 합니다. 누가 이 중재는 대원 판결에 의하면 무효라고 주장한 당사자는 거의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나 국가나 공기업입니다. 사인간의 분쟁에서는 거의 그런 게 잘 나오지가 않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이제 거꾸로 요즘은 소비자 계약이나 근로자 계약에서 중재를 오히려 강요하는, 그래서 함부로 근로계약에 따른 또는 소비자 항변을 못하게 하는, 소송으로 못 가게 하는, 악용하는 그런 조항도 거꾸로 악용이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재 합의를 통한 강제적인 재판 청구권의 포기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재 합의의 선택적 중재 합의 자체는 유효하고 선택의 문제로 돌아가고, 선택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따른 법원이나 중재원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자, 이 제기의 주체가 누구고 이 일을 제기하는 동기가 뭔지.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대기업이나 국가나 이런 경우에는 우선 책임을 모면하고, 둘째는 분쟁을 잠재하고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항변이 나오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재합의의 존재, 유효성을 다 인정을 하고 선택 문제에 있어서는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그런 판단을 위해서는 내용뿐만 아니라 경위, 구체적 사정 이런 걸 종합해서 판단이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의 대법원 판결은 전원 합의체 판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되었다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